이진동의 속터뷰. 오늘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제 그 특검법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새로 나온 얘기가 있었는지 새로 나온 얘기 플러스 그 의미 이런 얘기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 청문회는 무엇을 밝히는 청문회라기보다 무엇이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성과를 남겨야 된다. 예. 이건 특검으로 가기 위한 청문회지. 네. 이 자체가 국정조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온노비 청문회가 1999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밝혀진 건 앙드레 김의 분명히 김봉남 씨다. 요거 하나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최병모 특검이 출범한 거고 네. 그게 우리나라 제1호 특검이에요. 그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특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이 상반된 주장이 공직자들 사이에서 저렇게 다를까? 네. 이런 게 선명하게 부각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컨대 이종섭 장관한테는 본인이 그 작년 7월 30일 서명할 때는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서 지금 네. 옆에 앉아 있는 박정원 대령은 다 인정받은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이 잘못됐냐? 하루 만에 뒤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박정원 대령한테는 그때 장관뿐만 아니라 옆에 앉은 저 정책실장 대변인이 다 잘 됐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수고했다고 악수까지 해줄 때는 네. 이렇게 뒤집힐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냐. 네. 네. 이렇게 그 서로 간에 네. 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걸 비교해 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도 네. 네. 결국은 이 청문회는 규명이 안 되는구나. 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구나. 네. 네. 이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 네. 이런 어떤 그 흐름에서 이 청문회를 봐야지 여기서 뭐 새로운 게 크게 폭로되거나 이럴 만한 청문회는 아니다. 네. 오히려 차이를 부각시켜라. 네. 이런 그런데 이제 그 말씀대로 어제 그 청문회가 그건 부각은 된 것 같아요. 특검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건 네. 부각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해 주지는 못했어도 네. 이 어제 막 증언 선서도 거부하면서 거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청문회는 한계가 있구나. 특검으로 가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은 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청문회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큰 기대와 실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맥락적으로 이해하시는 거. 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선서를 거부한 측과 네. 네. 계속 그 정직하게 말을 하는 측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다는 이 구도에서 네. 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조작 은폐가 일어나는가 하는 어떤 그 대체적인 그림은 나왔다고 봐요. 네. 저는 키맨은 역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조작 논리를 생산해내는 네. 지금 당사자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고 네.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논리가 이종섭 장관, 임기훈 비서관, 더 나아가선 윤석열 대통령을 네. 지금 방탄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서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은 비서관이 얘기를 하면 그 논리들이 전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 논리를 개발해서 그건 오래전에 이미 네. 그 적어도 올해 1, 2월에 네.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그 논리고 그 무렵에 모든 주요 증인의 휴대폰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네. 이종섭 장관은 호주로 가는 게 결정이 됐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압수수색에도 다 대비가 돼 있었고 네. 이런 건 다가올 공수처 수사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약한 고리였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네. 대부분의 어떤 그 조작 논리를 거기서 일단은 발언을 하고 더 심각하게는 네. 나중에 문제됐을 때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지 않았는가. 네. 그런 단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그 서류를 네네. 8월 2일 날 강탈해 왔는데 네네. 이 굉장히 중요한 범법 행위가 네. 누구 짓이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돌연 한 석 달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내 짓이가 아니다. 이러면서 발뺌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네. 본인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인데 이렇게 서류를 뭐 달라 말라 회수해라 이 마라. 권한이 없는 거죠. 경북경찰청에다가 예. 야, 이첩된 걸 다시 내줘라. 예. 이걸 권한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데 이 순간 이종섭 더 나가서 대통령실 전체가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가 오고 난 후에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고 요 흐름이 있는데 유재훈 선에서 토막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화 온 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날 그러니까 지금 두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7월 31일과 8월 2일. 8월 2일은 이첩 서류가 경북경찰에 입첩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 강탈해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날 전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3번 가고, 네. 그리고 또 임기훈 비서관한테도 대통령 전화 가고, 네. 임 비서관의 전화가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가고, 유재훈 법무관리 경북경찰청에 가고 전화하고 네. 이런 어떤 이런 맥락적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날. 이게 다 이어지는 맥락인데 그걸 이걸 토막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고 어느 부분을 끊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이해를 돕는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이 이제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우즈벡에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3번 전화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때 전화를 마치자마자 1시 25분에는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 무렵부터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네.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해서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 전화가 경북경찰청으로 갈 거다. 네네. 이거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하라 그래요. 네. 국가수사본부는 유재훈 법무관리관 전화번호까지 경북경찰청에 알려줍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네. 또는 그 행정관은 어떻게 유재훈 법무관리관 전화가 경북경찰청으로 간다는 걸 알았을까? 알았을까? 그러니까 사전에 임기훈과 그러면 유재훈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통화 기록상으로도 보면 통화가 있고 나서 네, 뭔가 네. 사건이 발생하고 통화가 있고 나서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지죠. 네네. 그런데 이걸 토막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오후에 그 정확한 시간 내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기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한 것은 네.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 전화가 찍혔더라. 그래서 그걸 다시 전화해보니 경북경찰청이더라. 네네. 그러면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우연히 전화를 한 것이고, 그렇죠. 예. 우연히 전화를 한 것이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우연히 갈 전화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네. 예.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기가 막히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우연히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네. 그럼 사건 기록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그 전화를 할 무렵에 옆에 김동혁 검찰단장이 앉아 있었다. 그게 이제 유재훈 비서관의 설명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잘못 이첩된 거기 때문에 네. 또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면서 검찰단장한테 물었는데 동의하더라. 네, 네. 그래서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얘기를 한 거다. 네.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기가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아까 검찰단장이 그 자리에 우연하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 장관급에서나 결정할 일이 네. 법무관리관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연히 예. 그리고 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해서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대통령실은 이걸 또 예측했을까? 네. 천공한테 들었나? 그러면 그거는 또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무수히 많은 통화가 8월 중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총 네. 8월에 24번, 9월에 6번에서 30번인데 네. 대부분 군사법정책이라. 무슨 야. 군사법정책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뭐 지도교수와 네. 학생입니까? 매일 그 과외 공부시키게? 예. 그러니까 요런 거고 10번 대면 보고 한 것도 군사법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어지는 사건이 다른 어떤 우연과 네. 다른 의제가 끼어들면서 이어진 사건이 토막내게 되는 거고 네네. 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로 분절화되면서 허공에 흩어져 버리죠. 네. 그런데 이 논리 제공을 전부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그 수혜를 입어서 네. 그 결과 자기는 모른다, 빠져나가고 기억 안 난다,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해도 되는 게 돼버리는 것이죠. 네. 네. 요게 거짓이 생산되는 흐름입니다. 요게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흐름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앞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완전히 또 핵심 인물로 다시 떠오르는 거네요. 만약에 언젠가 특검이 되면 네. 저는 가장 위중한 처벌의 위험을 네. 지게 될 것이다. 나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왜 이렇게 도대체 네. 어떤 협박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위증 내지는 네. 범죄 그 혐의에 가장 위중한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뭔가 나중에 약한 고리여서 나중에 얘기를 좀 진실을 털어놓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좀 달라지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열흘 후면은 이제 공직자 신분이 아니고 네. 국방부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에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였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네.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유재은한테 더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공수처에 제일 먼저 소환된 사람이 바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구도만 봐도 네. 국방부에선 그동안 유재은한테 많이 떠밀었구나. 유재은한테 많이 전가했구나. 그런데 법조인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본인이 온전히 다 떠안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 그런데 실제 그런 생각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문회를 네. 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권력자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네.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수에 걸린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8월 2일 날 전화 통화를 3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박정훈 수사단장 보직 해임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로부터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에 임기훈 비서하고 통화해갖고 4분 거의 51초, 5분 가까이 통화를 해요. 이 통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뒤에 이제 임기훈 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전화를 하는 건데 유추를 해보면 이때 상당히 임기훈 비서관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12시 7분부터 우즈벡에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네. 그거는 지금 사건 이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해병대 사령관이 네. 나한테 저항하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뭐 어디 수사단인지 뭔지 거기서 하는 거야? 네. 이거 해병대 전체가 나한테 뭔가 항명? 네. 반역? 네. 이런 어떤 의심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과대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진상 파악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장관한테 누가 과연 나한테 항명을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늘 어제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이종섭 장관은 이미 대통령하고 통화하기 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보직 해임도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해병대 전체라기보다는 그 박정훈이라고 네. 그 수사단장의 어떤 그 항명이 아닌가 이런 네. 답변을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때 김계환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면은 네. 틀림없이 이제 이 사건의 범위를 진단해 줬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대통령이 무언가 이게 뭐 이종섭 장관이 해외 나가서 정확해봤자 얼마나 분명하고 네. 정확하게 답변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국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기훈 비서관한테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짐작을 하는 이유는 그 이튿날 사정황을 보면 네. 알아요. 네. 8월 3일 날 네. 국방부 검찰단의 검사 3명이 네.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갑니다. 네네. 예고 없이. 네. 그래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3시간 조사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녁 때쯤에 네. 해병대 사령관이 그 수사단의 제1광수대장한테 전화합니다. 네. 이때 이제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네. 그런데 내 지시를 박정훈이가 어긴 걸로 몰고 갈 거다. 이렇게 네. 정보를 주죠. 네네네. 우린 정직하게 했는데 이쪽을 네. 정직하게 했는데 지금 군 검찰이 이렇게 아마 몰고 갈 거다. 네. 이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고 거기에 동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계환 사령관은 그 저기 대통령이 지금 거의 광분해서 네. 내가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 전체가 항명 집단인 걸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일단 박정훈 선에서 네. 이걸 항명한 걸로 하자고 네. 사실상 광수대에 이걸 알려준 뜻은 네. 그걸 참고하고 있으라는 뜻이고 네. 사령관은 급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이제 저기 그렇죠.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안 한 걸로 되면 주 타겟이 되면은 해병도 젠처가 전체가 항명하는 그냥,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네, 가능성이 네. 있는데 그 근거가 올해 이제 4월에 나온 김계환 사령관의 그 지휘서신입니다. 네. 거기서 이 지휘 체계를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 말 못할 고민이 많았다. 네. 이게 그 뜻 같아요. 이게 무슨 지휘 체계냐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겠어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해병대 사령관이 반역한 게 되면 네. 제2의 윤필용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윤필용 사건이 뭔지는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말 못할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네. 이게 제가 추론입니다. 내놓는 추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임기훈 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바로 전화가 또 가잖아요. 네. 거기서는 그럼 이제 대통령한테 했던 지시 받은 거 가지고 확인 내지 다시 지시하거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임기훈 비서관은 이제 이 소동의 전말을 그때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는 대통령실의 다른 라인에서 네. 이 사건 기록 이첩된 걸 회수해 오는 방안을 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네. 그런데 이거는 다 범법 행위고, 네. 사실상 항명이라는 게 대통령 뜻이라는 걸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게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또 의심스러워서 오후 4시가 넘자 네. 신범철 차관한테 대통령이 또 직접 전화를 하는. 그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될 질문인데, 근데 그 전화 통화 분량을 보면 1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확인만 한 것 같아요. 이첩해서 해소해 왔냐, 뭐 내지 뭐 이런 것만 확인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10초밖에 안 부분보다도 돼요. 네. 그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암동으로 검사들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 더 중요한 거. 네. 이첩했다는 그자. 네네네. 항명 수계로 네. 이끌어내는 건 맞냐? 맞냐? 했냐? 지시 이행했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받은 제보가 네. 그 신범철 차관이 국방부 검찰단장이 항명 수계로 입건하고 수사단 전체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정말 할 수 있냐? 네. 항명 수계가 네. 정말 될 수 있냐? 그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반색을 하더라는 거야. 누가요? 신범철 차관이. 반색을 하더라는. 그거는 그 항명 수계로 입건해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대통령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러니까 가능하다. 항명 수계로 해야 되는데 신범철 차관은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니까. 네네. 그랬는데 이거 뭐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항명 수계로 입건하면 다 됩니다. 네. 이런 어떤 법률 판단을 듣고 네. 반색을 하더라. 맞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색을 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후 7시경에 항명 수계로 입건이 된다. 7시. 거죠. 네. 그럼 신범철 차관한테 10초 동안 했던 얘기는 뭘까요? 아니 10초 통하면 전화가 됐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아니 전화가 안 되면 이 10초 분량이 안 나옵니다. 10초라고 안 써집니다. 네. 그러니까 10초 동안 뭔가 통화는 말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10초는 우리가 알지만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 시간대면은 이미 검사들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을 한 시간이에요. 네네. 회수하러. 그러니까 그건 됐냐 간단히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법적인 조치도 빈틈없이
예, 예. 하는 거 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장관이 없으니까 이제 차관이 대신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차관 기구예요. 네, 차관 네. 직속 기구입니다. 직제량상.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무 라인 이상 없이 다 조치하고 있냐? 네. 이런 걸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네. 결국은 어제 청문회에서도 가리키는 바도 뭐 어제 대통령 이름도 언급이 계속 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딱 한 사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거는 대통령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게 뭐 사건 네. 기록 회수, 항명 이건, 그다음에 압수수색, 대통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없죠. 봐요. 그래서 제가 네. 이 통화 기록이 나온 사흘 전부터 네. 이 사건의 이제 성격을 재평가해야 되겠다. 네. 나는 그동안 대통령 경로로 인해서 네, 네. 대통령실이 가한 수사 외압이고 네.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성공한 인사로비 사건이라고 본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설명한 성격인데 네. 막상 그 통화를 보고 나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거는 대통령 1인의 과대망상에 의해 네. 벌어진 국기문란이자 군 사법질서 농단 사건이다. 네, 네. 이렇게 조금 달리 불러야 되겠구나. 군 사법질서 농단이다. 네.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네. 저지른 국기문란이자 사법질서 농단. 국기문란. 예, 그리고 대통령의 과대망상, 즉 해병대 전체가 나한테 항명한. 반역을 하거나 항명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과대망상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커져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시점이 언젠가를 한번 보면은 6월에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방문해가지고 야당이나 이 시민단체 언론을 향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 그랬고 네. 여러분들이 그 척결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네. 이게 자유총연맹 회원들한테. 네. 그 다음에 그때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가가지고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야당에 대한 아주 험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용어를 별로 안 써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경쟁자들을 거의 악마화하고 네. 그런 이데올로기적 기조 위에서 본인의 통치 질서를 구축하는. 네. 그래가지고 그 각종의 기관 세력들의 기능이 강화되고. 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을에 네. 군 인사 전원 물갈이를 하거든요. 대장 인사를. 네. 그 전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군과 기관 세력 장악을 위한 네.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건 좌파 세력이 군에 침투했는지 해병대가 야당에 줄 서는지 어떻게 내 짓을 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 게 과대망상으로 그렇죠. 발전할 만한 네. 어떤 이 증오의 언어로 국정을 하던 때입니다. 이 시절이. 근데 그게 결국은 해병대한테 꽂혔다라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해병대 이 기회에 손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서. 네. 그래서 항명수계조로 처음에는 해병대 전체를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과대망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떻게, 판단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법과 시스템으로 절차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하도록 돼 있는데 네. 뭔가 갑자기 어디서 이게 쿠데타 일어난 것만키로 네. 이렇게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청문회 나와가지고 저분들 다 나와서 증언 선서 거부하고 했지만 저분들이 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다 고통받고 있죠. 네. 여기서 다 피해자지 따지고 보면 네. 나쁜 짓 하고 거짓말 하는 게 문제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대통령의 아까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간에 과대망상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네. 간에 대통령이 어떤 뭔가 저지른 행위를 갖다가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기 위해서 저분들이 다 거짓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네. 이게 사건의 성격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사흘 전부터 네, 생각이라 네. 말씀드리는데
이 지도자의 과대망상 말입니다. 네. 아니 뭐 포항에서 석유가 펑펑 나온다. 네. 뭐 이런 얘기나 네. 저런 해병대가 나한테 네. 지금 반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나 네. 대통령은 자기가 뭔가 창조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통령 이미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네. 뭔가 이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본인이 만들어낸 뭔가 논리에 의해서 네. 네.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게 네. 된단 말이에요. 알코올의 효과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네. 과대망상인데,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망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니, 네. 그럼 망상이란 건 미친놈이란 얘기인데, 내가 진짜 누가 미친놈입니까? 아니, 네. 내가 오늘 보니까 박정훈 대령 멀쩡하대? 아, 그렇죠. 멀쩡하잖아요. 조리 있대?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누가 미친놈입니까, 지금? 그게 오늘 또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다 봐서 다시 새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증언 선서 거부하는 뭐 장관도 있고 밑에 사단장도 있고 그런데 다 비교가 됐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청문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또 국민들이 새삼 또 느끼게 됐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죠. 이제 국정조사 특검의 당위성을 높이는 쪽으로만 네. 이런 중간 다리로 이 청문회를 이해하셔야지. 네. 거기에다 법사위 지금 구성된 지도 얼마 안 돼 의원들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이제 그 상황이. 그래도 뭐라도 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호통만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그런 면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임기훈 비서관한테도 네. 그 질의를 할 때 대통령이 격려한 사실이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어차피 부인할 거 뻔히 하니까 네. 수석 보좌관회의가 그날 있었죠. 그럼 있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의무입니다. 네, 네. 그렇게 남겨놔야 나중에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회의록이 있다는 건 알고 있냐. 네. 그러면 본인이 말한 거하고 그 회의록이 100% 일치하는 건 문서 검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만 네. 그 문서 검증만 해도 네. 이거는 쉽게 규명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녹취 파일도 남겨두게 돼 있어요. 회의하면 그 다 자동 녹취가 되나요? 아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녹취 이 자체를. 공식적인 회의는 비공식으로 야 오늘 우리끼리 뭐 네. 술이나 한잔하고 뭐 네. 관저에 와봐 이런 거는 몰라도 네. 대통령실에 가장 중요한 건 국무회의하고 수석보좌관 회의거든요. 네. 이거는 반드시 녹취하고 네.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네.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필요에 의해서. 그럼 그날의 상황들도 지금 다 녹취가 돼 있고 회의록으로 지금 다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아니 100%죠. 네. 그런데 만일에 멸실이 됐거나 훼손이 네네. 되면 그게 큰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나중에 특검에서나 공수처에서 한다는 걸 가정하고 네. 지금 물어놓는 거예요. 네. 저기 회의록 남기죠. 그리고 가끔 본인이 뭐 보고했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싶어서 회의록 본 적 있지.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듣다 보면 직무상인이 당연히 있다 그럴 거거든요. 네. 이러면 걸렸던 거지.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녹음 테이프에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이제 흔적을 잡아내는 게 미세한 거거든요. 네. 요런 부분에서 이제 사막에서 바늘을 찾듯이 네. 요렇게 살살 접근해 가지고 이왕이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회칼로 얇게 썰어 들어가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이해하고 규정을 이해하면은 네. 물어볼 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스스로가 나중에 덫에 걸려서 이 거짓말을 스스로 드러내게끔 하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네. 이런 데서는 무슨 기록이 남아 있을 거다. 여기를 한번 찔러보자.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못 속여요. 그래서 그때는 대답을 설령 안 한다 할지라도 네. 뭐 대통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전화 통화한 내용 밝힐 수 없다 그러지만 회의록이냐? 이런 걸 대답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거까지 부인을 안 해?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걸 묻는데 부인하는 대목들이 이제 이게 나중에 중요한 수사 자료로 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서 지금 그 아까 대통령실의 그런 회의록과 녹취록을 압수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폰 사용 흔적이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폰이 압수가 됐어야 되고 네. 통화 내역 추적은 물론 압수됐어야 그렇습니다. 되고 다 하는데 지금 이 수사가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청문회는 또 한 번 이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보여줬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얇게 회칼로 네, 네. 썰어라. 네. 하나씩 하나씩 썰어 나가라. 네. 그래야 나중에 특검이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네. 다는 거죠. 네.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청문회에서 좀 새로웠다. 이런 부분은 좀 있었을까요? 예, 저기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네, 네. 그건 처음 공개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건 아는데. 아, 해병대 수장과 경북경찰청 그 팀장인가요? 예. 두 사람 이렇게 통화한 내용. 근데 저도 그 들었는데 좀 훌쩍이는 측면이 있던데 그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단 직원인가요? 아니면 경북경찰청 직원인가요? 그러니까 둘이 통화한 거죠. 둘이 통화하는데 예. 약간 훌쩍이면서 통화하는 그거는 목소리. 경북경찰청이죠. 들으면서 거기도 해병대 출신인 것 같더라고요. 경북.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말문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긴급 조치를 하나 해야 돼요. 네. 자, 저렇게 경북경찰청이 압력을 세게 받고 있는데 네. 그 뒤로도 무수한 압력을 받고 수사 기록을 내준 데 아닙니까? 네. 여기서 곧 수사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음. 저렇게 압력에 약한 기관이 네. 여태까지 수사를 해왔다. 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무혐의나 네. 불기소 의견 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드디어 우리도 무기를 그렇죠. 불기소 됐다라고 해가지고 애초부터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위험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저 기관이 여태까지 버티는 맛이 있었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훌쩍훌쩍거리면서 네. 권력에 다 굴복했어요. 네. 그런데 이 기관이 1년간 수사를 안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그냥 막 저 피의자들 소환하고 이러는 거요. 네. 아니 여태 놀다가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 수사 발표한다는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네. 말이에요. 이건 막아야 돼. 이건 내가 보기에 저 신뢰가 안 가는 기관이. 그렇죠. 이 수사권을 박탈하고 네. 왜냐하면 여기도 압력을 받고 거짓말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경북경찰청의 수사권부터 박탈을 해야지. 네. 저기 수사 발표하는 걸 이렇게 맹놓고 놔두면 어떡해? 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기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청문회 보면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는 이렇게 정말 보여줬는데 그럼 여전히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신속하게 하더라도 통과시키더라도 나중에서 이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우리가 8명 정치권에서 8명이 부족하잖아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이건 어떻게 또 넘어야 될까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하는 단계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 예. 지금 이런 모든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함이고 네네. 특검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노력하기에 달린 문제다. 네네.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대목은 민주당이 이걸 이제 단독국회를 열면서 어렵사리 청문회를 지금 하는데 너무 증인들한테 이렇게 호통만 치고 네네. 자꾸 어떤 지지자들한테 사이다 발언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네. 의문이 드는데 그거는 몽둥이로 때리는 방식이지 네. 회칼로 얇게 써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뭔가 진실에 가까이 간다는 이 국회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네네. 특검 여론도 더 결집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영향을 주고 이러는 좀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최고 스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네네. 참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재밌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이전에 국회에서 못 보던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뭐 아이스 하키 같더라고. 10분 나가 있어요. 들어오세요. 네. 이런 부분들도 전 새롭다고는 봐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이 한 건으로 우리가 사이다 발언으로 만족하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인상적인 대목이 한 군데 있던데 그 장화 신고 해병들이 이제 그날 수색 작업에 들어간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진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임성근 사단장은 지적을 하니까 임 사단장이 땅을 수색하라고 그랬는데 그 장화 신고 물속을 수중에서 수색하는 게 잘못됐다. 자기는 땅에서 수색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천연덕스럽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 참나 이분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딱한 분이다. 딱한 분이다. 저렇게 살고 싶을까? 네. 저게 죽는 길인데 지금 저런 답변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네. 참 이게 군대가 뭔지 도대체 명령이 뭔지. 네. 아니 그리고 지도와 지휘를 구분을 하는데 그것도 다 틀려요. 지도는 양병에 관한 사항이고 네. 지휘는 용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그 현지 지도까지 해가면서 수색 임무로 전환하라 그러면서 그 저기 수변 네. 바둑판식 수색 쿡쿡 찔러보고 이게 지휘지 어떻게 지도입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행동을 규율하는 거는 지휘라고 하는 거고 지도는 뭐냐 하면은 정신교육을 잘 시켰다. 네. 후방 군수 지원을 잘 해주었다. 구명조끼를 잘 보급해 주었다. 네. 아 이런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걸 지도하는 것이지 그래. 네. 아 그리고 지도도 잘못됐지 그래. 지도를 왜 합니까? 네. 자기 관할이 아닌데. 네. 아, 이런 것들 참 가소로운 논리죠. 그 오늘 저 민주당에서 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이제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처음 법사위에서 질문을 하는데 윤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그 사람 이렇게 하더니 마지막에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날의 진상 배우의 진상 배우를 가리키는 딱 한 명 그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또 본인 입으로도 다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하여튼 어제 청문회 청문회가 다른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말 보여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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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어제 청문회 관련해서? 그런데 역시 진실의 길은 멀구나. 네. 항상 왜 지금 진실을 못 밝혀 이러면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또 다른 시작이다. 네, 또 다른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네. 진실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 그다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 가장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네. 어떤 답변에도 거침이 없었고 네. 나머지는 뭐 빠져나가기 급급했거든요. 네. 둘의 누가 더 군인다운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어제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다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제 청문회 관련해서 오늘 저 장시간 또 김종대 전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 청문회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될 것 같아요.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진동이 석토버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